자, 4강 개정과목별 회계처리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식사하셔가지고 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피망김밥 기억나지? 아,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피망김밥을 꼭 싸오도록 하겠습니다. 는 농담이고, 자 4강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채권과 채무를 배울 거예요. 채권과 채무. 채권과 채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거기 4.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분류, 정의와 분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채권과 채무를 채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채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채무는 반대다. 아시겠죠? 상품의,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매매와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 매매 이외의 채권, 이거를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금.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 매출 채권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어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파이널 강의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외상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은 외상 매출금 규정을 쓰고, 받을 어음 같은 거는 이제 어음이라고 여러분 사업경제 시간에 배울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3일이니까 10월 3일 날 물건을 사는데 10월 6일까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외상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증서를 주는 거예요. 내가 10월 6일까지 돈을 줄 건데 이거를 증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있게, 그걸 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 간단하게 이 어음이 주고받아지면 이제 매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채무로 보면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이제 반대가 외상 매입금이 되고, 여러분 이 정도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교재는 다 들고 계시죠 지금? 지금 없고, 제가 이것도 올라가 있어요. 프린트 해오세요 다음에. 네.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제가 거의 다 T 계정을 그려놨잖아요. T 계정, 다른 말로 이제 총 계정 원장. 총 계정 원장 다들 아시죠? 자 외상 매출금은 이제 자산 계정이니까 기초 잔액이 차변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상 매출을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은 외상 매출액을 하면은 당연히 외상 매출금 차변에 적히면서 매출 이렇게 적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외상 매출금이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당연히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회수.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기말 잔액이 되겠죠?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그 다음 거예요. 4.3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받을 어음 반대는 지급 어음이다. 자, 어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소해서 그래. 어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상업 경제 시간에서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 어음이 있고 환 어음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죠, 상업 경제 시간에서. 제가 그 교재를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약속 어음과 환 어음 이렇게 해가지고 출처가 직탐닷컴 사업경제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 서은정 선생님 교재에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 표가 이렇게 있는데 회계 원리에서는 이걸 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봐도 되게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구분에서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 여기만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쌍방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발행인과 수취인 두 명이 있잖아요. 발행인은 이 말 그대로 보이듯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에요. 어음을 발행한 사람. 어음을 준 사람. 어음을 주죠. 그럼 당연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수취인이 있죠. 이 관계. 이 두 명 간의 관계예요. 근데 환어음은 거기 보시면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해가지고 뭐가 더 플러스 됐죠? 지급인이 플러스 됐죠. 발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발행인이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여기 이제 지급인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지급인. 근데 이 지급인이 거기 보시면 수취인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자 간의 관계예요. 환어음은. 그러니까 이 지급인이 이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근데 이 지급인도 이 수취인한테 물건을 이제 이번엔 사온 거예요. 이 수취인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오면서 어음을 주는데 그 어음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이 발행인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자,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이게 어려우니까 A라고 해. B, C 이렇게 해요. B가 있잖아요. 물건을 팔았어요. A한테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면서 발행인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어음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월 3일에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발행인은 10월 6일 날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어음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급인이라는 애도 막 상품을 사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번엔 C한테 물건을 산 거예요. C한테 물건을 사면서 돈은 이 발행인이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나한테 받지 말고 이 A한테 바로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B가 들고 있던 A의 어음을 준 거죠. 이거를 환어음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래서 이 수취인은 나중에 물건 값을 10월 6일에 그냥 A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물건 돈만 받으면 되니까 누구한테 받든 상관없는 거죠. 자, 이 구조.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2인이냐 3인이냐 요게 중요한 거고. 자, 받을 어음 총계종 원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음의 할인하고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데 일단 처음부터 받을 어음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계정이에요. 기초는 차변에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팔면서 받을 어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받을 어음이 생긴 거죠. 매출 발생하면서 받을 어음 차변, 매출 대변 이렇게.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 전에 만기 회수. 그러니까 받을 어음 그 만기가 돼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회수. 그걸 회수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받을 어음이 없어지면서 현금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회수. 자 여기까지는 외상 매출금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맞죠? 근데 한 개 더 추가되는 게 할인이 있어요. 할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물건값 깎아주고 뭐 이런 게 할인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뭐냐면 어음이 아까 그 물건 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10월 6일까지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증서라고 했잖아요. 증서. 근데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은
돈이 빨리빨리 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10월 6일 날 받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돈은 뭐 예를 들어서 10월 5일 날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이거를 이 증서를 주면서 나 10월 6일에 받을 돈이 있다. 근데 내가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은행 너가 10월 6일 날 돈 받고 그 돈을 나한테 미리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고 어음을 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어음 금액이 뭐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돈 일찍 주니까 한 9,500원만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이 수수료. 요거를 이제 요 거래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해요. 할인. 그래서 요 500원을 할인료라고 해요. 할인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인해서 이제 받을 어음이 없어지면서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 500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 거기 제가 별표 2번에서 어음 할인해가지고 가로에서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매출 채권을 처분하고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할인료만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요 계정 과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스럽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어떤 거래다? 어음의 할인 거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거기 별표 1번에서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쓴다는 건데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음이 환어음이겠죠, 당연히. 이 어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건 받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음 뒷면에 이 뭐 배서 양도라고 하는데 그게 배서 양도 뒷면에 적는 거예요. 그 거래 당사자들을 적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음을 주는데 거기다 그 거래를 이제 적어 놓는다고 해서 배서 양도가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어음을 양도하면서 쓰는 용어다라는 거. 상품 매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지한 어음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 그냥 어음을 양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 받을 어음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개. 아까 그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구조하고 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어음의 할인이 일어났을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을 쓴다.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는 4.4 기타 채권과 채무. 자, 아까 상품 매매랑 관련된 채권은 뭐였죠? 외상 매출금 하고 받을 어음. 근데 합쳐서 매출 채권. 상품 매매 이외. 상품 매매가 아니야. 자, 이게 미수금. 이건 지금 채권 입장이고, 채무는 써보면 이건 외상 매입, 매입 채무. 자, 이거는 미지급금.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요거 외에 채권과 채무가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단기 대여금 또는 단기 차입금. 요건 이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남한테. 그거를 대여금인데 1년 이내에 갚는다고 약속을 하면은 단기, 1년 이상이면 그냥 장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로 하면은 차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있고, 그다음에 상품 매매할 때 계약금 있어요. 계약금. 그거 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과 선수금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자, 계약금을 받았어요. 먼저
받은 돈이란 뜻이에요. 선수금. 그러니까 먼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선급금, 돈을 먼저 줬어요.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물건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에서 선급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어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들어봤죠? 소액현금 제도 할 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 가지급금.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소액현금 제도처럼 내가 돈을 일단 줬어요. 근데 그거 어디다 쓸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쓴 다음에 정산해 주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지급했을 때는 그냥 가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처리하겠다 해서 가지급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가수금은 반대고 돈을 받았는데 뭘로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그걸 나중에 처리하려고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계정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예수금. 요거는 뭐 부채 쪽이요. 예수금. 요거를 별표 한 개만 쳐봐요. 예수금은. 왜 별표를 치라고 하냐면 시험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딱 한 번밖에 모의평가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모의평가에.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자세한 설명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뜻은 뭐냐면 미리 예자예요. 이게 한자어인데 미리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해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월급 받잖아요. 월급을 받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을 받는데 물론 달러로 받진 않고 원으로 받는데 돈을 받으면 뭐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안정된 직장이라면 여러분 4대 보험 들어보셨죠? 4대 보험. 그 4대 보험 하고 뭐 등등 이 월급에서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4대 보험이나 뭐 소득세,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거. 이거 이제 회사에서 이 개인이 뭐 예를 들어 소득세를 예로 들면은 이 개인이 그 세금을 낼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는 그 회계도 잘하시고 세법도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돈을 주면서 이분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미리 걷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내줘요.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소득세 같은 거를 월급에서 미리 걷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제가 설명한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돈 아니죠. 나중에 정부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 해서 부채로 잡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한테 다시 돈을 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딴 거는 다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자, 이 단원에서 회계 처리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에요. 나와요. 나오면 대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손은 그 하나의 단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합쳤어요. 채권과 채무. 어차피 대손이라는 게 뜻이 뭐죠?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돈을 못 받는다. 내가 채권이 있는데 돈을 떼어 먹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줘. 이런 걸 대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손 회계 처리는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대손을 예상해요. 연말에 채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 내가 돈 받아야 될 게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1,000원 정도는 내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예상을 기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보통 회계 결산을 할 때 하는 거예요. 회계 결산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그 결산과 재무제표에서는
재무상태표 개정의 결산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또 재무상태표 개정의 결산 정리한 게 뭐 있냐면은 뭐 감가상각. 그러니까 기말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을 이제 재무상태표 결산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손익계산서 항목도 있어요. 그건 이제 손익계산서 결산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배웁니다. 하여튼 이 대손을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쌓아놓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재무상태표 결산 정리라는 거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파이널이니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어요. 대손의 예상 첫 번째가 있고 자, 기말에 대손을 예상해서 제가 1,000원이라는 금액을 이게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해서 재무상태표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1,000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상을 아주 정확하게 했으면. 근데 뭐 800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돈을 못 받는 금액이 그 다음 기회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세 번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00원을 못 받아서 1,000원이 받을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돈을 다시 줬어요. 회수.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사람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대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잠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피망김밥을 안 먹어서 그런데 참아보세요. 중요해. 이 목차 가지고 오셨어요? 목차? 저번 시간에 나와드린 거. 목차를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안 갖고 오신 분은. 목차에 보면은 이 대손 무조건 나와. 무조건 100%.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무조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별표를 지금 뭐 잠이 안 올 때까지 치세요. 지금 거의 대손 4.5에다가 잠이 안 올 때까지. 빨리 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회계치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 밑에 제가 예제가 있어요. 근데 예제는 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밑에 예제 1. 예제 1은 뭐냐? 대손을 예상할 때요. 예상할 때. 그러니까 거기 제가 표로 해가지고 뭐 꼬표 표시해가지고 해놨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숫자 없이 그냥.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요거 가지고 복습하시고 지금 수업 시간엔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다 똑같은 경우예요. 자, 예제 1번.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 2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을 추정하다. 그럼 얼마를 추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액이 얼마예요? 추정액이 200만 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4만 원이야. 자, 근데 경우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결산을 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추정액을 이제 회계 처리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아예 없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그냥 쉬워요.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돼요. 4만 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쉽죠? 자,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 자, 대손과 관련된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발생할 거를 지금 충당해서 쌓아놨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 나중에 지급할 걸 미리 지금 잡아놓은 거니까 부채 계정. 대손 상각비는 비용 계정. 미리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는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경우나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4만 원이 있대요. 난 지금 4만 원을 예상하는데 이미 4만 원이 있어. 그러면은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없는 거야. 없어요. 없다. 회계 처리가 없다. 그 다음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3만 원이 있다. 이미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만 원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4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뭐 쉬워요. 똑같이. 대손 상각비
10,000원. 10,000원만 보충해서 회계 처리한다고 해서 사실 이거를 보충법이라고 불러요. 보충법. 자, 대손 충당금 10,000원. 쉽죠? 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해서 거기 제일 위에 표에 보면 1번에서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없는 경우 대손 예상액 전부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요 경우고 그다음 방금 전에 했던 다는 동그라미 2번에서 대손 예상액 4만 원이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 3만 원보다 더 큰 경우 그 부족액만큼 추가로 설정해 주면 된다 해서 10,000원 추가로 설정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우 라를 볼게요. 예제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45,000원이 있어요. 나는 지금 시점에서 4만 원을 예상하는데 이미 45,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과거에 더 많이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을 환입한다.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5,000원. 자, 요 계정은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 뭐 얼핏 보기에는 막 부채 계정 아니면 자산 계정일 것 같기도 한데 수익 계정이라는 거. 수익. 경기 손익 처리된 수익 계정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반대 계정은 뭐냐?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면 되죠. 그죠? 대손 충당금이 45,000원인데 4만 원만 있어야 되니까 5,000원을 줄여주면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쉬워. 여기까지 쉬워요. 지운다. 자, 요 경우가 방금 전에 말했던 라의 경우가 저 위에 대손 충당금 설정 시 해서 동그라미 3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대손 예상액 4만 원이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 45,000원보다 작죠. 그러니까 충당금 초과액 5,000원은 환입시켜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고. 자, 이 경우가 대손을 설정 예상해서 설정한다는 거예요. 예상시 회계 처리이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 아까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예상한 다음에. 예제 2번. 대손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일단 보기 전에 거래처 주직탐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3만 원이 대손되다. 실제로 3만 원이 채권이 날아가 버린 거야. 가는 어때?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경우예요. 오타가 났네. 오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가는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없어요. 작년 기말에 예상을 못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작년 기말에 했어야 했던 회계 처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로 얼마나? 3만 원. 3만 원을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 작년 기말에 했어야 될 이 대손 상각비를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게 뭐냐면 외상 매출금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예상해놓은 그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바로 외상 매출금을 바로 없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만약에 3만 원을 작년에 예상을 했었더라면 여기가 대손 충당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하고 상각비가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없애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게 나의 경우일 텐데 보시면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5만 원이 이미 있었어요. 5만 원이 이미 있었어. 5만 원이 이미 있었어요. 자, 5만 원이 이미 있었으면은 대손 충당금 계정을 없애주면 돼요, 그냥. 대손 충당금 계정을 없애주면 돼요. 얼마? 3만 원.
3만 원이 이번에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는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2만 원 있는 경우. 자, 실제로는 3만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 기말에 2만 원밖에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더 상각비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손 충당금 계정이 잔액이 2만 원이 있어요. 2만 원 다 없애야지. 이미 설정해 놓은 2만 원 다 없애야 돼요. 자, 없애는데 나머지 만 원은 바로 대손 상각비로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외상 매출금 3만 원 없애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자, 정리해보면 위에 표에 보면 실제 대손 발생 시. 자, 1번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없는 경우.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 2번의 가의 경우죠. 없는 경우 대손 발생한 만큼 그냥 대손 상각비를 처리하면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 여기 예제 2의 나의 경우에요. 나 계정 잔액 5만 원이 있었죠? 5만 원이 대손 발생해 3만 원보다 큰 경우죠. 그때는 대손 발생액 만큼 그냥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해놨던 거. 그 다음에 3번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대손 발생액보다 작아요. 2만 원이었죠? 예제 2의 다 경우. 그러니까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주면 된다. 나머지 쉽죠? 자, 이 대변은 다 똑같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옛날에 처리했던 걸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 경우 필기 다 했죠. 이게 대손이 실제로 연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를 받고, 자, 예제 3번을 보면서 예제 3번은 어떤 경우냐, 대손을 이미 처리했어요. 내가 회계 장부에서 대손 처리해버렸어. 근데 그 채권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제 3번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당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6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대손 당시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은 3만 원이었다. 자, 5월 19일 6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6만 원. 대손 당시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은 3만 원이었다. 자, 현금 일단 6만 원 들어왔죠? 현금 들어온 거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냥 대손 충당금을 잠깐만요. 대손 당시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은 3만 원이었다. 아, 이게 약간 예제가 예제답지 않은 예제예요. 왜냐하면 대손 당시 회계 처리를 알고 있어야 돼. 보시면 봐봐요. 대손 처리한 게 6만 원인데 그 대손 충당금 대손을 할 때 3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처음부터. 이게 약간 꼬여 있어요. 대손 발생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손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자, 대손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다? 3만 원. 근데 대손 발생한 건 얼마다?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됐으냐? 대손 충당금 3만 원 계정 잔액이 다 없어지면서 대손 상각비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다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었던 거예요. 자, 근데 5월 19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던 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현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6만 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오면 돼요.
취소를 하는 취소를. 아시겠죠? 이 회계처리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수가 됐으니까 또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거꾸로 거꾸로 한다.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약간 지금 비용 계정이 대변에 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취소했다는 의미예요. 취소했다는 의미다. 정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비용 계정이 대변에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손 상각비 마이너스 3만 원을 차변에 처리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일선 회사에 가셔가지고 내가 경리과에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수업 목적상 전혀 나올 수가 없다. 아시겠죠? 안 나온다. 방금 제가 한 말 잊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9월 2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5월 19일이랑 9월 2일이랑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5월 19일은 단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9월 2일은 전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자, 전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쉬워요. 아주 쉬워. 생각할 것도 없어.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10,000원. 그냥 바로 대손 충당금. 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들어온 만큼 바로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안 하시면 됐어요? 여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내가 방금 한 30분 얘기했나요? 30분 얘기했는데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문제를 보시면 2015 평가원 9월 모의평가 4번이 있죠. 처음 문제가 그거죠. 그죠? 2015 9월 모의평가 4번. 그거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은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과 땡땡 가구 간의 거래를 분기하여 각 기업의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왜 갖고 왔냐면 이 문제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는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자, 거래를 볼게요. 땡땡 상점이 있어요. 땡땡 상점. 동그라미 상점. 동그라미 상점이랑 세모 상점. 이 거래를 해요. 근데 동그라미 상점이 세모 가구로부터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70만 원에 구입했다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세모한테 책상을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11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지금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 나중에 돈을 줘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업무용 책상을 이제 회계 처리할 땐 비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비품. 자, 가 보면 땡땡 상점에 가. 비품을 사면서 대변에 무슨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가는 미지급금이야. 왜? 그렇죠. 아, 다들 아시네요. 업무용 책상을 샀기 때문이에요. 상품 매매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다음 나는 이 세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용 책상이 상품인 거예요. 자기들이 책상을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야. 책상을 파는 기업.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을 잘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012 6월 모의평가 8번을 한번 볼게요. 2012 6월 모의평가 8번. 자, 이것도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 문제는 이제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바로 물어볼게요. 가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매출 채권에는 뭐가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옴 더하면 50만 원. 그다음 나는 매입 채무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20만 원 하고 5만 원 더하면 25만 원 해서 4번이 답. 너무 쉽다, 그죠? 그다음에 2013 6월 모의평가 18번.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단일 개념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 복합해서 문제가 나와요. 복합해서. 자, 보면은 그 문제도 보면은 외상 매출금 T 계정 하나만 달랑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기가 5개가 있어요. T 계정이 달랑 그려져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초는 자산 계정이니까 차변에 있고, 외상 매출 하면 차변에 오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면 대변에 오고, 기말 잔액은 대변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자, 볼게. 자, 1번 순 매출액은 200만 원이다. 제가 지금 재고자산 쪽에서 순 매출액 개념을 배울 텐데, 순 매출액은 총 매출이 있고 매출 뭐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차감해 주는 게 순 매출액이에요. 자, 이거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나중에 배울 텐데, 거기 보시면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이 일어나면 여기 외상 매출이 일어나면은 차변에 온다 했잖아요. 그럼 차변 봐요. 4월 5일 매출이 일어났죠. 그럼 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대변에 또 보세요. 4월 6일 매출이 차감돼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매출 할인이라든지 매출 애누리가 발생했던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차감됐어. 그 간단합니다. 200만 원 빼기 5만 원 해서 195만 원이 순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1번 틀렸다. 땡. 195만 원. 여러분 195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번.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58만 원이다. 회수액은 어디에 적힌다고요? 자, 여기 요 자리였대, 요 자리. 자, 요 자리를 한번 봐요. 자, 현금 회수를 했겠죠. 현금을 회수를 하면서 받은 거니까. 자, 50만 원. 자, 그다음에 없어요, 이제. 그 50만 원이야, 그냥 50만 원. 여기 있는 금액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니까 틀렸죠. 58만 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50만 원이요. 50만 원이다. 자, 그다음에 자, 대손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풀을 수 있어요. 3번. 외상 매출금 대손 발생액은 3만 원이다. 야,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죠. 이 거래가 바로 어떤 유형이냐?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 10,000원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2만 원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대손 상각비로. 그러니까 유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작년에 내가 10,000원을 예상해놨던 거야. 근데 지금 올해 단기에 대손이 3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이 경우에, 아시겠죠?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대손 발생이 올해. 자, 3번. 정답은 3번이고 4번도 볼게요. 4번. 단기말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은 300만 원이다. 자, 뭐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 왜? 차기 2월 금액이 단기말 미회수액이니까 242만 원이다. 볼 것도 없어요. 242만 원. 차기 2월 금액. 자, 그다음 5번. 자, 5번. 잘 보세요. 5번. 5번이 중요한 거야. 전기말 외상 매출금 대손 예상액은 10,000원이지. 10,000원밖에 예상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2만 원을 대손 상각비로 더 처리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는 거. 자, 요거까지 알아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013 아니지 2015 6월 모의평가 5번이에요. 맞죠? 2015 6월 모의평가 5번. 자, 이게 제가 아까 어음 쪽에서 언급드렸던 어음의 할인이에요. 어음의 할인 문제가 이때 나왔어요. 자, 볼게요. 한번. 자금 확보 방안에서 땡땡주는 4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로 하겠다. 자금 확보 방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가 나와 있다? 거기 이제 분기장을 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온 거야.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앞으로 쭉 공부하다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언제 나오는 거다? 어음에 할인이 발생하면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어음의 할인이에요. 어음의 할인을 찾으세요. 거기에서 5번이 되는 거죠. 5번 쉽죠? 어음의 할인 문제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13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4번. 자, 어음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음 딱 단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중에서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받을 어음 기입장이 나와 있어요. 받을 어음 기입장이 나와 있고 이것만 보고 이걸 거래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다. 여러분이 받을 어음 기입장을 이게 만들 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고 해석만 하면 돼요. 자, 거기 보면은 두 개의 어음이 있어요. 두 개의 어음. 거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한 개는 약속 어음이고 다른 한 개는 환어음이겠죠. 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어음 종류에서 위에 있는 건 약속어음, 밑에 있는 건 환어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9월 1일에 상품 20만 원을 대양상점에 현금으로 매출하다. 당연히 아니겠죠. 왜? 현금 매출이 아니에요. 일단 어음 거래. 근데 정확하게 해볼게요. 1번.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문제는 풀 수 있어요. 9월 1일에 어떤 거래가 발생했냐 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거기 보면 금액 20만 원이죠. 20만 원은 맞네. 대양상점에가 맞아요? 대양상점에. 이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전말 해가지고 저교해 보세요. 저교. 추심이라고 나와 있죠. 추심. 이 추심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채권을 추심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추심한다는 얘기예요.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채권 추심은 내가 채권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그러니까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추심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은행이 해줘요. 그 은행이 가져가. 그럼 은행끼리 채권을 추심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보면 지급 장소에서 보면 민국은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서 채권 추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으로 매출했다. 대양상점에 매출했다. 대양상점은 지급인, 발행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에요. 대양상점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1번 자체 아예 말이 안 된다. 추심하는 상황이에요. 추심하는 상황. 채권을 회수하고 현금을 받는 상황이에요. 현금을 받는 상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9월 10일에 상품 30만 원을 양양상점에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다. 당연히 틀렸겠죠. 왜? 자기합수표가 일단 아니잖아요. 어음이 주고받는 거래요. 어음이. 이건 틀린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어떤 거래인지 보는 거예요. 9월 10일에 저거 매출이에요. 매출하고 30만 원. 금액은 30만 원 맞고 환어음인데 자, 보세요. 발행인이 양양상점이에요. 양양상점. 아시겠죠? 발행인은 중요하지 않아. 환어음에서. 발행을 누가 했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돈만 그 사람이 주는 거지.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만 그 사람이 주는 거지. 그 어음은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일단. 매출하고 대금 자기합수를 어음으로 받은 거죠. 어음으로. 그리고 2번 틀린 거예요. 3번 10월 15일에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10월 15일 3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대림상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10월 15일 찾으세요. 저기 제일 오른쪽 끝에 10월 15일 됐죠. 배서 양도했다. 매입하면서 배서 양도했다. 매입을 하면서 배서 양도했으니까 약속어음이 아니라 무슨 어음? 환어음이죠. 환어음 약속어음이 아니라. 그리고 발행인도 대림상점이 아니라 양양상점이 발행한 거예요. 양양상점 발행의 환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조금 어음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11월 10일에 소유하고 있던 양양상점 발행의 환어음 30만 원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자, 11월 10일 찾으세요. 11월 10일. 그 만기래요, 이게. 11월 10일에 소유하고 있던 양양상점 발행의 환어음 맞죠? 양양상점이 발행한 거잖아요. 30만 원을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누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봐요. 이 받으러 온 기입장을 잘 봐요. 땡땡주가 쓰는 거잖아요. 이 받으러 온 기입장을. 근데 10월 15일에 어떻게 했어? 이미 이 받으러 온은 땡땡주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이 어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준대가 어디? 준대 준 사람이 뭐 있겠죠. 뭐 세모라고 치자. 이 세모한테 10월 15일에 줬던 거야 이미. 양도를 했어. 그럼 돈은 이 세모가 받겠죠. 세모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헷갈리는데 이게 구조를 알아야 돼. 10월 15일에 이미 했잖아. 양도를. 그러니까 당좌 예금 계좌 입금되지 않죠. 자, 5번. 답은 5번이야. 답은 5번이야. 당연히. 볼게요. 12월 1일에 대양상점 발행의 약속금 20만 원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12월 1일 찾으세요. 저기 위에 오른쪽에 12월 1일 있죠. 추심 당좌 입금 돼 있잖아요. 약속금. 대양상점이 발행한 약속금 맞죠? 20만 원 맞죠? 추심했으니까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맞죠? 이게 답이 5번이야. 자, 이 문제가 받으러 온 어음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워서 제가 한번 푼 거고 시험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모의평가에 나왔으니까. 근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려워서 제가 한번 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2015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8번. 자, 딱 봐도 보세요. 보기를 봐. 우리는 채권 채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타 채권과 채무 문제예요. 기타 채권과 채무. 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3월 3일 출장 중인 영업사원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7만 원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딱 느낌이 와요. 내용 불명이래. 무슨 계정을 사용하겠어요? 그쵸. 입금이 됐으니까 가수금이죠. 가수금. 가수금 쓰겠죠? 자, 이를 회계 처리하였다. 가수금 써서 회계 처리했겠죠. 그 후 3월 7일 영업사원으로부터 출장 중에 입금된 7만 원 중 4만 원은 원인이 밝혀져서 상품 매출금 계약이다. 상품 매출 계약금이다. 라고 알게 됐고 3만 원은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근데 자, 그러면 4만 원은 무슨 계정감으로 회계 처리했을까요?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 선수금이죠. 선수금. 자, 그 다음에 3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됐겠죠.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헷갈리죠. 3월 7일에 보고받은 내용을 분기할 때 차변 계정감으로 오는 거예요. 차변이래. 차변. 차변이 뭐죠?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왜? 이전에 가수금으로 처리해놨잖아요. 그죠? 며칠이야? 3월 3일에.
가수금으로 처리해놨잖아요. 그죠? 가수금으로 7만 원을 처리해놨던 거예요. 현금 이렇게 7만 원 맞죠? 근데 이게 나중에 원인이 뭐냐? 선수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맞나? 맞죠? 외상 매출금 맞아요? 네. 그렇죠. 외상 매출금 맞죠.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걸로 밝혀졌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가수금이 없어지면서 일시로 처리해놨다가 자 이거 약간 함정 문제.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가수금. 차변에 처리되는 건 가수금이다. 자 요거 물론 이제 숙달되면 이게 바로 떠오르면서 차변이 가수금이라는 게 떠오르면 좋겠죠. 근데 뭐 이거 두 개 회계 처리해서 해도 금방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가수금이라는 거 그래서 1번 정답 1번이라는 거. 그 나머지 2번부터 5번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2014 대수능 기출문제 3번. 이것도 기타 채권과 채무랑 관련된 문제야. 자 읽어볼게요. 읽어볼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되죠. 자 동그라미 주식회사랑 세모 주식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10월 11일에 상품 7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계약금 지급했어요. 무슨 계정 과목? 선급금. 선급금이 차변에 오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대변에 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쉽죠?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7만 원만 처리하고 왜 70만 원은 처리 안 하지? 나머지 63만 원은 왜 아무 처리를 안 하죠? 그렇지. 그 다음이다. 주문. 그냥 주문하는 것 그것 자체는 뭐였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 그 다음 문제 2015 평가원 9월 모의평가 13번. 다음은 땡땡주의 외상매출 관련 거래를 7월 28일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으로 오른 것을 한 거예요. 잔액. 이 잔액이란 말이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란 말이 뭐랑 똑같냐면 뭐 이건 이 문제랑 관련 없을 수 있는데 대손 예상액이에요. 이해돼요? 대손 예상한 금액이 마지막 금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란 말이. 자, 요거 참고로 알려두시고. 자, 볼게요. 7월 28일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다. 자,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이 대손이 일어났을 때, 자, 대손 충당금 이 대손이 일어났을 때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7월 28일 당일에 얼마예요? 대손 충당금 이제 그 총계정 원장을 보면 전기 2월이 12만 원, 기초에 12만 원 있다는 기초. 자, 지금 요거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변해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지? 대손이 발생했던 거예요. 대손이 발생했던 거야. 5만 원이 발생했던 거예요. 5월 6일에 5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대손 발생. 그 다음에 뒤에 현금이 회수가 됐어요. 이거는 발생을 처리했는데 회수가 된 거야. 얼마가? 만 원이 그렇게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8만 원이 대손 발생했을 당시 7월 28일에 잔액이에요. 8만 원이. 자, 그럼 8만 원이 6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바로 그냥 처리하는 거야.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회계 처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손 충당금 6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외상 매출금 6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다. 자, 이렇게 처리한 후에 잔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냥 8만 원에서 마이너스 6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다? 2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식을 써가면서 했는데 조금 뭐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요. 바로 거기다 적는 거예요. 이게 T 계정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 5만 원 있고 12만 원 있고 약간 팁이에요. 팁. 뭐 그냥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어서 시작할게요. 동영상이 잘리는 바람에 지금 잠깐 껐다 다시 켰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 2015 평가원 9월 모의평가 13번 문제 풀이까지 했고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렇게 됐죠.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다시 한번. 자, 이 상황이 T 계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만 원이 회수 불능인 거예요. 회수 불능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계 처리를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대손 충당 바로 여기다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6만 원. 자, 이렇게 하면 11만 원, 여기 13만 원, 차액이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2만 원 계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가 더 크면 잔액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알아서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팁. 바로 여기 6만 원 쳐서 이렇게.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012 대수능 9번. 2012 대수능 9번. 자, 요 문제가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난이도의 종합 문제예요. 최고난이도의 종합 문제.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 제2기 외상 매출금 관련 자료와 재무상태표 일부이다. 가, 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상품 매매는 모두 외상 거래다. 자, 가는 뭐죠? 대손 상각비.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이 지금 가를 뭘 구하라는 건지 일단 알아야 돼요. 가는 대손 예상해가지고 대손 설정하는 회계 처리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이 딱 보자마자. 그 다음에 나는 총 매출액 구하라는 거. 자, 바로 볼게요. 가부터 한번 계산해볼게요. 대손이랑 관련된 겁니다. 대손이랑. 자,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이 얼마죠? 기초 잔액이 4만 원이에요. 전기 2월 4만 원. 4만 원. 자,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설정 전 잔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정 전 잔액이 얼마인지. 자, 설정 전 잔액. 자, 기초에 4만 원이었는데 쭉 읽어보세요. 기중 외상 매출 관련 자료 해서. 자, 대손 발생액 있죠. 자, 실제 대손 발생액이 3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4만 원을 기초 잔액인데 3만 원을 차감시켜주면 만 원이 남잖아요. 이 만 원이 대손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라는 거예요. 설정 전 잔액. 아시겠죠? 근데 설정한 후의 잔액은 얼마다? 자, 그래요. 재무 상태표에 보면은 자, 대손 충당금에서 2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대손 충당금 마지막 설정한 다음에 잔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설정액은 얼마다? 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설정 전에 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원이 됐죠. 그래서 가는 만 원인 거예요. 자, 참고는 아니고 기본 강의 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게 대손 충당금은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어떻게 표시되냐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거기 문제에 보면은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 대손 충당금에서. 이유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매출 채권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대손될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무제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뭐 이건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표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설정 후에 잔액이 2만 원이라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2만 원이니까 마지막엔 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 설정하기 전에는 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만 원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는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나를 이렇게 금액을 X라고 보면은,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액을 차감하고, 매출 환입액 70,000원, 매출 환입액을 차감하고 외상 매출금 회수액. 자, 그다음 외상 매출금 저기 위에 보면은 기초 잔액 있잖아요. 기초 잔액 있죠. 기초 잔액. 이거 잠깐만. 기초 잔액이 있어요. 기초 잔액. 기초 잔액이 얼마예요? 200. 그렇죠. 200만 원. 그 총계정 원장 제일 위에. 자, 기초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발생한 거야. 외상. 그 보면 위에 보면 상품 매매는 모두 외상 거래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외상 거래라는 거예요. 외상 거래. 자, 매출 발생한 거예요. 플러스 외상 매출금 가만큼 더 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환입액. 매출 환입도 있었어요. 7만 원이 빼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또 있네요.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있으면은 여기서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210만 원. 자, 회수액. 요거는 환입액. 요거는 총 매출액.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다? 이게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기말 금액. 이 식 알겠어요? 이 흐름? 기초에서 매출액 더해주고, 환입액 빼주고, 회수액 빼주고, 기말금액 하면 기말금액이 된다는 거.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세로 쭉 썼잖아요.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또 똑같은 얘기인데 T 계절을 그려요. 여러분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기초 200만 원. 총 매출 발생한 거 여기죠? 매출 가. 매출 환입이 발생했으면 어디든 여기 쓰여지는 거야. 환입.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환입액 7만 원. 자, 그다음 회수액 여기 쓰여지는 거죠. 기말 금액 여기 써야죠. 그냥 대차를 맞추려고. 이게 아까 이론 설명할 때 요거 그렸었죠. 요 구조로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요렇게 더하면 얼마죠? 요거 맞죠? 자,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금액은 얼마다? 11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17만 원? 아, 한글 빠져먹었네. 대손 발생액을 빠져먹었네. 대손 발생액을 빼먹었잖아요 지금. 그죠? 대손 발생액 어디 있어요? 여기. 대손 발생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 차변에 되죠. 외상 매출금 대변에 쓰잖아요.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그쵸? 그러니까 여기 쓰는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 대손 3만 원.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320만 원. 그리고 여기도 320만 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가금액은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세로로 하는 것도 여기 한 개가 빠진 거예요. 대손. 이렇게 하면 1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요식 이게 지금 거의 다 나온 거.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온 거예요. 이 문제. 아시겠죠? 요 문제를 풀 줄 알면 이 단원을 정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알겠죠? 여기 종합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와요. 이 외상 매출금 T 계정으로 문제 풀이를 해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해도 되고, 약간 요거는 숙달되면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요게 약간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6월달이랑 9월달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가지고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약간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2016 평가원 9월 모의평가 3번 볼게요. 3번. 9월 모의평가 3번.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죠? 자, 가와 동일한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로 오른 것은, 가가 뭐냐 그러면 업무용 책상 구입, 대금, 현금 지급 및 외상. 그러니까 업무용 책상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되죠? 가는? 그렇죠. 미지급금이지, 미지급금. 왜? 상품 매매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가는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이 나오는 거래를 찾으면 돼요. 1번 상품을 매입하고, 틀렸죠? 요거는 외상 매입금을 써야 돼요. 외상 매입금. 자, 2번 업무용 복사기 2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게 미지급금 쓰는 거죠. 똑같은 거래죠. 똑같은 거래. 그게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구입하고 타인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뭐로 처리해야 돼요? 현금이죠. 왜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가 뭐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어려운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통화 대용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하면은 무슨 계정 과목이다? 지급어음이다. 그 다음 5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거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쉬운 문제였고, 2016 평가원 9월 모의평가 8번 볼게요. 8번.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처럼 나와 있죠? 매출 채권에다가 그 차감 항목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채권 금액에다가 이렇게 차감해서 표시하잖아요. 요게 이제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에요. 기말 잔액. 아시겠죠? 기말 잔액은 근데 뭐랑 똑같다? 대손 예상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음에 이거 대손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상액. 예상액이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문제를 읽어봐요. 단기 중 대손 관련 거래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기에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시된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제시된 자료만 고려해 볼게요. 전기에는 5,000원이었어. 5,000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에는 5,000원이 대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7,000원을 예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원을 추가로 예상을 한 거죠. 요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대손 삼각비 2,000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2,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단기 결산 시 계상한 대손 삼각비 금액으로 오른 것은 얼마예요? 2,000원이다. 2,000원.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6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0번. 이 문제가 제가 아까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땡땡주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에다 한번 잠깐만 이렇게 살짝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2월 12일 납부 시 거래 내역과 납부 영수증 일부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가 재무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2월 10일 납부시 거래 내역 해가지고 1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다는 게 세금이란 이런 거를 미리 기업에서 걷어 놓은 거예요. 급여를 줄 때. 원천 징수하여 회계 처리하였던 종업원 부담분 50만 원과 회사 부담분인 나머지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어디다 납부했겠어요? 나라에 납부를 했겠죠. 단 회사 부담분은 납부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납부할 보험료가 총 얼마다?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종업원 부담분이 50만 원이었잖아요. 회사 부담분은 당연히 50만 원이겠죠. 총 부담해야 될 게 100만 원이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자, 일단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현금 지급한 거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나가는 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뭘 쓰냐? 자, 일단 회사 부담분부터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그거 보면은 발생 시 납부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비용.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을 사용해요. 사실 뭐 보험료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하여튼 보험료를 처리한다는 거 50만 원. 자, 이 나머지 예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50만 원. 왜 예수금으로 하냐? 지금 이건 2월 10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1월 뭐 25일이라고 치자. 25일 날 월급을 준 거예요. 1월 달 거를. 1월 달 거 월급을 주고 난 다음에 미리 걷어놨던 돈을 2월 10일에 나라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1월 25일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을까요? 1월 25일 날 그렇죠. 급여에서 예수금을 떼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5만 원을 떼놨다. 50만 원을 떼놓은 거죠. 일단 이 상황에서는 50만 원을 이미 떼서 회계 처리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급할 때 이걸 없애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옛날에 떼놨던 돈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부채로 잡혀있던 게. 자, 이게 예수금의 회계 처리다. 자, 그렇게 보면 또 참고로 예수금은 거의 뭐 한 달 안에 없어지는 계정이에요. 아시겠지만 급여 지급한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뭐 다다음 달 뭐 이렇게 나라에 지급을 하면서 없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인데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1년 이내에 없어지는 부채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그렇게 하고 보기를 볼게요. 기업 비용이 100만 원 증가한다. 비용은 얼마 증가하죠? 50만 원 증가. 50만 원. 회사 부담분만. 자, 그다음 유동부채가 50만 원 감소한다. 맞죠? 지금 예수금이 50만 원 감소했잖아. 유동부채가 50만 원 감소한다. 그다음 유동자산이 50만 원 감소한다. 유동자산은 뭐죠? 이 현금인데 현금 지금 100만 원 감소하고 있죠? 틀린 거예요. 그 정답은 니은 하나 2번. 요거 지금 할 말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문제에 참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전혀 시험이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2월 10일이잖아요. 매달 10일 날 이 원천 징수한 거를 이제 나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회계랑 관련된 그 격리 팀이다. 그러면은 매달 10일 날 납부를 하게 돼 있어. 이때까지 납부를 하라고 돼 있는 거야. 법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금 보험료잖아요. 건강보험료. 이게 그 4대 보험이라는 건데 여기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는 아니고 4개가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거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나와 있듯이 반반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급여를 받으시면서 급여 명세서라는 걸 봐요. 급여 뭐 여기 뭐 얼마 있고 여기 뭐 보험 뭐 여기처럼 건강보험료 뭐 이렇게 차감돼 있어요. 요거는 50%라는 거.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준다라는 거. 인생에 도움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게 세무회계에 나오는 거거든요. 세무회계는 여러분들이 안 배운다고 했죠. 정답이 뭐라고 했다? 재무회계라고 했었죠. 정답 재무회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16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2번. 자, 다음은 업무용 책상 관련 자료에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요거 사실은 그 두 문제가 합쳐진 문제였어요. 근데 채권 채무랑 관련이 있어서 넣어놨는데 가는 뭐죠? 비품을 사면서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 미지급금이죠. 정답은 미지급금 3번. 그건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016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9번. 결산 정리 사항 및 손익 개정이다. 가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가는 수정 전 잔액 시산표 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수정 전 시산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쪽에서 회계 순환 과정을 또 배울 거예요. 그때 가면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결산 정리사항 있죠. 아까 말한 대손 뭐 이런 거, 감가상각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처리하기 전에 일단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1년 동안에 이 회계 처리했던 거를 차변, 대변 나눠서 다 잔액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차변하고 대변이 똑같겠죠. 이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산 정리할 사항을 처리하기 전이니까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여기 뭐겠어요? 대손을 설정하기 전에 잔액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대손 설정 전 잔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산 정리 사항 해가지고 2만 원의 대손을 추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재무 상태표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2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2만 원이 최종 잔액인 거예요. 최종 잔액. 2만 원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자, 근데 손익계산을 봐요. 대손 상각비가 얼마예요? 15,000원이래. 15,000원을 설정을 한 거야. 추가적으로. 자, 그럼 가는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리고 정답이 1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 너무 쉽죠? 대손 자체는. 종합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돼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대손 문제는 이번 수능 시험에 100% 나올 거예요. 100%. 아시겠죠? 자, 복습하시고 대손 특히 다음 강 재고자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